여러분 안녕하세요. 줌맨TV 지구과학은 줌맨과 함께 전주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 강의 기억나요? 이 전에 우리 토야오형 강의 그때 현강생이 무지하게 많다고 했었죠? 자 지금 현강생들이 뒤에 지금 열렬한 지금 열기로 지금 앞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자 잠시 우리 현강생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온라인 학생들. 자 여러분 인사. 손 흔들어줘 흔들어줘. 동현아 너 흔들어. 자 다시 카메라 조정 한번 하고. 자 여러분 방금 열렬한 이 그 열기를 봤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학생들도 이 열기를 같이 느끼면서 같이 오늘 마지막 오늘 해양오염과 우주 쓰레기를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안타까운 물고기 자, 이 새 사진을 보면 딱 뭔지 알겠죠? 기름 유출에 의한 새 지금 사진이죠? 되게 마음이 아픈 사진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건 뭐냐? 바로 해양오염입니다. 밑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해양오염이란이라고 한번 써보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 뒤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요 앞에서도 그럴까 고민했지만 여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제 대기오염 때 했던 발표 그 전지를 잠깐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즐겁게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지를 잠깐 보여주면서 오늘 할 얘기들을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직접 만든 조에서 지금 현장으로 왔습니다. 자. 얼른 와요. 아주 부끄러워하고 있어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 앞을 보면서 윤영이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윤영 앞에 봐야지. 카메라. 자, 얼굴이 굳었어요. 게다가. 자, 바다가 죽은 날. 여기 보면은 뭐냐? 태안 앞바다에서 뭐가 유출될 수가 있대. 태안 앞바다?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기름이죠, 기름.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 중요한 오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기름 유출. 이렇게 바다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아까 그 사진들 이건 기름이 아닌데 어쨌든 그 새 사진, 기름 유출된 새 사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피해 상황, 삶의 터전 이름, 생태계 파괴. 아 가슴이 아프죠? 자 증거, 기상학화 그 허베이 스피리토가 이제 기상학화로 인해서 기름 유출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전지에 잘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양오염에서 배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땡큐. 해양오염에서 또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지금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 뭐냐면은 GPGP. 자, 이것도 GPGP를 직접 열심히 만든 조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우리 8반의 용일이가 GPGP를 열심히 꾸몄다고 해요. 앞에만 오면 얼굴이 굳는 이런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죠. 자, GPGP 뭐냐면 용일아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G가 기억이 안 나요. Great 아니야? Great?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와, 들었죠 여러분?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게 뭐냐면 거대한 쓰레기, 태평양에 위치한 Great 거대한 태평양 쓰레기 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러한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플라스틱들이 떠다니다가 동물들이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오염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쓰레기 섬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 글씨들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영상에서. 땡큐. 이것도 이제 뭘까? 뭐의 주제 같아? 이건 10반에서 만든 건데. 새가? 죽었어요. 쓰레기를 먹어서 새가 지금 사망했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높게 한번 들어볼래? 여기 보면 이렇게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새 배를 가려면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사진에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게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동물들이 먹으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쓰레기 섬의 폐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땡큐.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 열정적인 한강생들을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해양 오염에서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데 그걸 먼저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다룬 것들 주제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 프린트 나온 순서대로 해볼게. 빨간색 바닷물이 지금 보이죠? 뭘까 이게? 두 글자로? 적조. 적조입니다. 적조 현상이죠. 자 여러분 수질오염에서 배웠어. 뭘 배웠죠? 수질오염에서는 두 글자? 녹조를 배웠죠. 녹조. 적조는 완전 녹조랑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릅니다. 바다에 있다는 것만 다른 거야. 자 이러한 그 적조 현상은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남해 지역 이런 데서 주로 잘 일어나곤 해요. 이런 남해 지역에서 적조가. 자 여기서 사실 프린트에는 이 그림이 없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야. 이 적조 이런 애들이 퍼지는데 자 얘네들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으로 퍼지게 될까 이렇게 위쪽으로 퍼지면서 올라오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걸 해류를 공부했냐? 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 해류 어떻게 흐르죠?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흐르죠? 그러니까 요 적조들은 결국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퍼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적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적조 일단 뭐가 있냐? 무기 영양염류 수질오염에서 다뤘던 기억나죠? 이런 영양염류, 질산염, 인산염 같은 게 과다하게 유입되면 강물을 통해서 얘네들 때문에 뭐가 번식할까? 뭐가 번식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이런 게 과량 유입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영양화라고 됐으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영양분 물질이. 그러면 누가 잔뜩 번식하죠? 플랑크톤들이 잔뜩 번식한다 그랬죠. 특히 이런 갈색이나 적색을 띠는 플랑크톤들이 잔뜩 번식합니다. 지금 PPT 순서가 좀 안 맞죠?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 잘 번식하냐면 이렇게 높은 해수 온도를 보일 때 특히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빨갛게 물든 거죠. 그러면 질문. 수질오염에서 배웠던 것 중에 D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라는 게 있었어. DO 용존 산소량이 있었어. 그 둘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번식하면 일단 물속에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죠. 그래서 적도가 발생하고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DO가 감소하죠. 그죠? 왜냐면 플랑크톤들이 산소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과다 번식하면서 알겠죠? 그러면은 BOD가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왜? 플랑크톤들이 뭐야? 이게 유기물 덩어리들이야. 이 생물 자체가. 여러분 살이 이게 유기물이야 이게. 알겠죠? 그럼 플랑크톤들이 과다 번식하고 이게 다 죽어가면서 BOD가 증가하는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하면 DO가 감소, BOD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방금 매끄럽지 않았어? 가끔 그럴 때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의 유출입니다, 여러분. 기름의 유출. 아까 우리 전지에서 한번 봤죠? 베이스 피리토 이런 배들이 가라앉아서 기름이 유출되곤 하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쵸? 이런 발표 자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 태안반도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표할 때 묘사하곤 했었죠. 그쵸? 자, 이런 기름 유출에 의한 것도 큰 피해를 발생해요. 특히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생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바다 표면이 뭘로 덮여? 기름으로 덮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기름으로 덮인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바다로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수면에 기름막이 형성되고 햇빛 차단, 산소 차단 이러면 바닷속에 또 산소가 줄어요. 용존 산소량 DO가 감소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DO가 감소한다? 물속에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물속에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게다가 기름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물의 BOD는 또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에 의해서 BOD가 증가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기름도 유기물이니까 분해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이제 그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본 거 기억나죠? 뭐 흡착포 같은 거 막 물에 막 뿌려서 막 흡착시키고 혹은 기름이 물에 섞이라고 막 유화제를 타기도 해. 근데 이것도 결국 물에 좋진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양오염에서 많이 겪곤 합니다. 하나 더. 쓰레기섬 많이 보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쓰레기섬이야. 태평양 이 한가운데 쓰레기섬.
태평양의 요 한가운데 해류와 해류 사이의 쓰레기섬, 해류가 약한 지역들 이러한 데서 쓰레기섬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특히 뭐가 많을까 여기서는 이러한 새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먹은 이런 새들 혹은 아까 여러분 전지 본 거 기억나죠? 이게 이 사진입니다. 실제로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플라스틱 먹이고 있는 거 보여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이런 플라스틱들을 새들이 먹인 줄 알고 먹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자기 새끼한테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이게 이제 쓰레기 섬의 가장 문제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위험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먹는 생수에도 가끔 들어있어.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게 이제 태평양의 이런 쓰레기 섬에서 유래된 플라스틱들이 결국 우리의 강까지 비에 의해서 강에 유입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양 오염의 가장 주요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섬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프린트에다가 위에는 기름 유출이고. 자, 4번 뭐냐면 과도한 바다 매립도 있어요. 이건 언론에 써놓자. 이거는 이제 바다를 매립하면서도 해양 오염이 일어나고 합니다. 뭐 새만금 사업 같은 거 할 때 갯벌 파괴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럴 때도 바다가 오염되는 결과를 낳죠. 마지막 하나 동그라미 5번은 뭘까? 5번 여기 막 일본 고베 종이 칩니다. 자, 일본 고베 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노출된다. 이런 방사능 오염이 노출되는 것도 해양 오염의 원인이 돼요. 자, 봐봐. 후쿠시마 원전, 그죠? 제목은 방사능 오염입니다. 프린트에다 방사능 오염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한번. 방사능 오염.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본 이때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방사능 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다에 퍼져요,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오염된 방사능이 바다 한가운데로 쫙 퍼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해양 오염이 지금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상생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 많이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룬 해양 오염 원인들 이런 것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프린트 한 장에 우주 쓰레기 같이 있으니까 우주 쓰레기도 얼른 해버립시다, 여러분. 우주 쓰레기. 우주 쓰레기를 도입하기에 앞서 여러분 우주 쓰레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영화 토막을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흰색 덩어리들이 다 뭐야 이게 우주 쓰레기야. 좀 과장해서 그렸지만 이 정도로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쓰레기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 뭐가 이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이루게 될까? 뭘 이룰까? 뭘까? 정체가 뭘까 이게?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 프린트에 빈칸이 딱 하나 뚫려 있는데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 그죠? 인공위성이 우주 쓰레기입니다. 이게 한 30몇 프로 차지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 로켓.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하려고 로켓을 달거든. 꽁무니에다가 로켓을 달아서 쫙 쏜 다음에 인공위성은 딱 떨어뜨리고 로켓은 어떻게 되냐? 우주에 그냥 떠다녀 그냥 이렇게. 그냥 우주에 버리는 거고 로켓을. 이런 식으로 버린 로켓도 우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것도 있는 줄 알아? 요새는 이 나쁜 애들인데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몰라. 특히 이제 강대국들은 사실 우리에게 가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애들. 자기네 미사일 요격 실험한다고 멀쩡한 인공위성을 갖다가 미사일을 써서 빵 터트리는 거야. 자기네 요격 시험해서 미사일 성능 향상시켜 보려고. 그런 식으로 터트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가. 그 부스러기가 다 우주에 널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주 쓰레기가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요격 시험 한번 딱 하면 우주 쓰레기가 거의 몇천 개씩 확확 증가해요. 이런 것들 혹은 어떤 것도 있냐면 우주 비행사가 옆에 있는 인공위성 고치려고 나사 조립하다가 나사가 순간 놓쳤어. 나사가 날아가잖아. 우주 쓰레기야 그것도. 근데 그대로 둥둥 떠내려. 심지어 우주 비행사가 그 자기가 뭐 다른 우주 비행사 전달해주는 뭐 장갑, 뭐 물건 같은 걸 들고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게 날아다녀요 우주를. 그럼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된 쓰레기들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거야. 얘네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떻게 위험하냐면 일단 굉장히 개수가 많고 10cm 이상 15,000개 10cm 미만인 것들 수만 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미세한 우주 쓰레기도 있잖아. 날아다니다가 우주 비행사 몸에 딱 맞잖아. 그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럼 우주 비행사는 바로 직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또 속도가 빠르죠. 초속 7에서 10이라는 건 총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야. 이런 속도로 머리를 탁 관통해봐. 너무 유튜브에 이런 자극적이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빠른 속도 혹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제 880에 1000km 요 대기권 아주 가장자리 상공에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개수가.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지나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위험하죠. 게다가. 그쵸? 다른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에 충돌할 가능성 상존하죠. 궤도를 바꿔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이 우주 쓰레기 15cm짜리 우주 쓰레기 때문에 궤도를 막 몇 미터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 굉장한 낭비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해요. 세상에 낙하하기도 하죠. 텐궁 1호 같은 거 낙하해서 떨어졌죠 한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우주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느냐? 지금 없앨 수 있을까? 기술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몇 가지 우주 쓰레기 없앨 수 있을까?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중이야.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레이저 빗자루. 뭔가 그럴싸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상공에는 우주 쓰레기 레이저를 쫙 발사해가지고 걔의 궤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걔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표에다가. 혹은 우주 플라이 페이퍼? 뭐냐? 아주 얇은 페이퍼, 그러니까 얇은 막 같은 걸 우주에 딱 떠가지고 그 막에 우주 쓰레기가 걸리도록 해서 걔네들을 지상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장치들입니다. 혹은 뭐 우주 안개 분무기, 아주 미세한 안개 같은 걸 우주에 쫙 뿌려가지고 얘네들이 우주 쓰레기에 달라붙게 해서 우주 쓰레기의 질량을 크게 하거나 무겁게 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발생하곤 해요. 뭐 우주 청소 위성? 이게 될까? 잘 모르겠어. 이것 어느 것 하나 상용화된 게 단 하나도 없어. 앞으로 10년 내에 상용화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서 막 이게 어떻게 없애는가 이런 거 기억할 게 아니고 그냥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든 우주 쓰레기 제거하는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뭔 줄 알아? 원리.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어떤 원리가 있을까? 쓰레기를 우주 밖으로 멀리 보내버린다. 혹은 쓰레기를 지구로 갖고 내려온다. 둘 중에 뭐야? 지금 어떤 기술이야 지금 다? 쓰레기를 지구로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되게 쓰레기가? 지구 대기에 타요 그냥.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 막 그 유성 같은 거 내려오다 보면은 대기에서 막 타면서 빨갛게 타면서 내려와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대기권에 진입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 보면 대기와의 마찰에 다 타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주 쓰레기를 없애는 게 목표인 거야. 정리하면은 속도를 일단 줄여. 우주 쓰레기를. 그러면 봐봐. 지구 주위로 쓰레기가 빙글빙글 돌다가 속도가 줄으면은 지구로 끌어당겨져요. 왜냐면 중력을 이제 이기지 못하거든. 속도가 빠르면 원심력이 있으니까 우주 쓰레기가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속도가 줄면은 원심력보다 중력이 커지면서 안으로 쓱 빨려 내려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궤도를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겠죠? 그럼 쓰레기가 어떻게 한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주 쓰레기를 없애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주 쓰레기 부분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싫어할 테니까 우주 쓰레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선생님이 한번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선생님이 항상 한 얘기가 있죠? 뭔지 기억납니까? 확인 도장란에다가 여러분 표시 하나 해야겠죠? 영상을 봤다면 확인 도장란에다가 별표 하나 그리세요, 여러분. 별표. 알겠죠? 자, 별표 하나 그리고 오늘 요 해양 오염과 우주 쓰레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꼭 읽어봐야 돼. 알겠지? 그냥 선생님 유인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교과서도 한번 정독해서 교과서 꼭 읽어보시고 시험 범위 선생님이 이 영상 중에 또 띄워줄 테니까 시험 범위 확인하고 그리고 유인물 이거 7번째, 8번째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바로 나눠줄게요. 그 나눠준 거 확인해서 여러분이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잘 맞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선생님에게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로써 준면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